대기업 다닌다던 아들은 10년간 백수였다. 남편 장례식 날이었어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슬픔에 빠져서 정신이 없었는데 큰아들 준호가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어요. 장례식장 예약부터 부고 발송까지요. 준호는 제 자랑이었어요.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해외 출장도 자주 가고요. 명절 때마다 비싼 선물 사오고 용돈도 넉넉하게 챙겨줬고요. 둘째랑은 비교가 됐죠. 장례식 첫날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친척들, 남편 친구분들, 저희 지인들까지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준호 회사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준호한테 물어봤어요. 회사 사람들은 언제 오냐고요. 준호가 당황하더니 다들 바빠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조문 온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준성이가 형한테 물었어요. 형, 팀장님이랑 부장님은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준호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조용히 하라고요. 이상했어요. 준호는 원래 성격이 온화한 편인데 그렇게 동생한테 소리 지르는 거 처음 봤거든요. 둘째 날 저녁이었어요. 조문객 중에 중년 남자분이 오셨는데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사모님, 여기서 뵙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누구신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죠. 그분이 말씀하시길 자기는 편의점 사장인데 준호가 거기서 4년 동안 아르바이트 했다고요. 성실하게 일했다면서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뭔 소리예요? 준호는 대기업 다니는데요. 그 사장님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물으시더라고요. 대기업이요? 준호 씨는 저희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했는데요. 라고요. 제가 준호를 찾았어요. 조문객 응대하던 준호를 끌고 나와서 따져 물었죠. 편의점 알바가 뭐냐고요. 준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처음엔 발뺌하려고 했어요. 학생 때 했던 알바 얘기라고요. 근데 사장님이 4년 전까지 일했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학생 때 얘기일 리 없잖아요. 준호가 결국 무너졌어요.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있다가 나왔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더라고요. 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준호는 10년 전에 회사에서 잘렸대요. 구조조정 때요. 그 후로 취업을 못했다고요. 35 나이에 재취업이 어려웠다나요. 그럼 그동안 뭐 했냐고 물었더니 편의점 알바, 대리운전, 배달 일 같은 거 했대요. 어떨 땐 일용직 공사판에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용돈은요? 해외 출장은요? 비싼 선물들은요? 준호가 고백하더라고요. 용돈은 대출받아서 드린 거였대요. 해외 출장은 거짓말이었고 그냥 PC방에서 며칠 있다 온 거래요. 선물은 중고로 산 거였고요. 왜 그랬냐고 소리쳤죠. 왜 거짓말했냐고요. 준호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고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하는 모습 보는 게 좋았다고요. 그럼 빚은 얼마냐고 물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3억이래요. 10년 동안 대출받고 카드 돌려막기 하고 사채까지 손댔대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제 아들이 10년 동안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성공한 줄 알았던 아들이 알고 보니 빚쟁이였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준호 아내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저는 수진이가 해외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준호가 외국계 회사 다닌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수진이가 저한테 이혼 서류를 보여주는 거예요. 3년 전에 이혼했대요. 준호 거짓말 때문에요. 결혼 생활 내내 속았다면서요. 수진이가 말하더라고요. 준호가 회사 다니는 척하느라 매일 아침 정장 입고 나갔는데 알고 보니 편의점 가는 거였대요. 월급 날이라며 통장 보여준 건 조작된 거였고요. 아이는요? 제 손주는요? 수진이가 쓰게 웃더라고요. 애는 자기가 키우고 있대요. 준호는 양육비도 제대로 못 준다고요. 그날 밤 장례식장 작은 방에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저랑 준호랑 준성이랑요. 준성이도 처음 알았대요. 형이 백수인 줄요. 준성이가 형한테 화내더라고요. 왜 말 안 했냐고 자기라도 도와줄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준호가 말하더라고요. 동생한테 지는 게 싫었다고요. 준성이는 평범하게 중소기업 다니거든요. 준호보다 대학도 낮은데 나왔고요. 근데 성실하게 일해서 팀장까지 됐어요. 준호는 그게 자존심 상했나 봐요.
장례식 끝나고 일주일 뒤 저희는 다시 모였어요. 준호 빚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남편이 남긴 유산이 있었거든요. 아파트 하나랑 예금이요. 준성이가 형 빚 갚아주자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원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했어요. 그건 준호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요. 대신 조건을 걸었어요. 준호가 제대로 된 상담 받고 직업 훈련 받고 일자리 찾으면 그때 도와주겠다고요. 빚은 일단 채무 조정 받아서 정리하고요. 준호가 처음엔 거부했어요. 자존심 상한다고요. 근데 준성이가 형을 설득했어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시작하자고 늦지 않았다고요. 결국 준호가 동의했어요. 고용센터 가서 상담받고 40대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등록했어요. 6개월 과정이었죠.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준호가 중간에 포기하려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준성이가 계속 응원해줬어요. 저도 매주 준호 만나서 밥 먹으면서 힘내라고 했고요. 6개월 뒤 준호가 취업했어요. 중견기업 관리직이었어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곳이었죠. 준호가 첫 월급 받고 저한테 왔어요. 엄마 이번엔 진짜 제 돈으로 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봉투를 건네는 준호 손이 떨리더라고요. 저는 그 돈 받지 않았어요. 지금 준호는 성실하게 일하면서 빚 갚아가고 있어요. 2년 동안 절반 정도 갚았대요. 수진이랑 재결합은 안 했지만 아이는 주말마다 만나고 있어요. 남편 장례식에서 시작된 진실이 결국 준호를 구한 셈이에요. 지금은 준호가 준성이랑 자주 만나요. 형제끼리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요. 준호가 그러더라고요. 동생한테 진심으로 고맙다고 자기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포기 안 해줘서 고맙다고요. 거짓말은 눈덩이에요. 작게 시작해도 결국 감당 못할 만큼 커지죠. 준호가 진작 말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다행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